안녕하세요. 뮤지컬 씹어먹기의 줄리오입니다. 자, 뮤지컬에서는 정말 후에마이 악보한 2장으로 끝나는 이 스토리가 이 소설에서는 정말 깊은 어떤 고민의 연속으로 이어집니다. 일단 용기를 내서 마을에서 말과 마차를 빌려요.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요 앞에 대놔라,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아까 말한 딜레마 속에 빠져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. 계속. 자, 지금 일단은 가지 말아야 할 이유. 첫째, 이 도시의 중흥에 내가 미친 영향이 이렇게 큰데 내가 지금 관두면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. 둘째, 지금 판틴한테 내가 코제트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. 일단 요게 제일 커요. 그러나 미리엘 주교께서 나를 그렇게 살라고 여길 보낸 건 아니지 않느냐. 나 때문에 누군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, 그냥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 자베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, 이 장발장이라는 사내는 미리엘 주교 집에서도 절도를 했고, 그리고 뿌띠 제르베라고 하는 소년의 동전도 훔쳤다. 그러니까 중죄인이 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건 뭐다? 가중처벌. 그래서 종신형 혹은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 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 프랑스의 엄벌주의라 그랬잖아요. 중죄인이 또 아무리 경미한 범죄라도 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는 종신형이나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. 장발장 입장에서는 이 샹마띠에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, 혹은 그 가혹한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한 번은 이렇게 자기의 결심을 꺾고 자기의 그 비밀 장롱을 열어요. 그 안에는 초심을 잃지 말자라고 자기가 결심을 하고, 그 안에 넣어두었던 자기가 처음에 입고 나왔던 옷, 그리고 들고 다녔던 지팡이, 그리고 은초대, 이렇게 있었어요. 그거를 꺼내서 은초대는 내버려 두고 옷이랑 뭐 지팡이 이거를 불 속에다 확 던집니다. 자,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가요? 옷이 딱 타고 쭉 재가 되는데 거기서 뿌띠 제르비한테 훔쳤던 그 40수짜리 은화가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마음을 돌립니다. 내가 가야겠다. 아라스로 가야겠다. 자, 그래서 새벽 3시까지 그 고민을 하고 잠깐 잠이 든 사이에 꿈을 꿔요. 자, 꿈을 꾸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, 여긴 어디? 난 누구? 뭐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막 헤매고 있는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리고 꿈에서 깹니다. 그게 한 새벽 5시쯤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어제 부탁한 마차와 말이 도착을 한 거예요. 자,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? 당신은 오래전에 이미 죽었소. 자, 그래서 마차를 타고 아라스를 향해서 떠납니다. 이 몽트시우메의에서 아라스까지 대략 빠른 길로 가면 83km 정도 돼요. 지금도 83km면 자동차를 고속도로로 갔을 때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잖아요. 이 당시에 마차를 타고 간다. 꽤 멀죠.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도 보시면은 이 몽트시우메의에서 아라스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이 에스땡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서 여기 생폴을 지나서 가는 길이에요. 이게 쭉 직선 도로인데, 대략 거리를 계산을 해봤더니, 그러니까 자기 계산에 그 당시에 거리 단위로 20리웨 조금 뭐 안 된다 그래요. 20리웨. 이 리웨를 찾아봤더니 잘 안 나와요. 아무튼 20리웨 좀 안 된다 그러는데, 자,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루 만에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원래는 한
뭐 오후쯤에 도착할 그런 계산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. 자, 새벽 5시쯤에 이렇게 몽트웨이 수유회에서 딱 튀어나왔는데 그때 도착하는 우편 마차가 있어요. 이게 아라스에서 새벽 1시에 떠나서 5시에 도착하는, 그러니까 전속력으로 마차가 오면 4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 우편 마차는 주변의 다른 마차들하고 부딪혀도 좀 달릴 수 있도록 마차 바퀴살 옆에 이렇게 후드가 나와 있다 그래요. 그런데 장발장이 타고 떠난 마차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. 자, 마을 초입에서 이 우편 마차하고 접촉 사고가 일어납니다. 자, 그 채로 어디까지 가냐면 S댐까지 가요. S댐까지 2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. 자, S댐에서 이제 말을 좀 쉬게 하고 주막에 딱 들어가서 마차를 대놓고 빨리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주막 주인이 딱 보니까 이게 마차가 바퀴가 부서졌거든. 이 채로는 이거 앞으로 뭐 몇 킬로도 못 갑니다.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고쳐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이거 고치려면 한 이틀은 걸린다 앞으로. 장발장이 이것이 신의 뜻인가, 내가 저기를 못 가겠구나,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는구나, 이렇게 생각을 순간 한 거죠. 그래서 어떻게든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까지구나.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데 어떤 꼬맹이가 하나 오더니 우리 집에 마차가 한 대 있는데 그걸로 바꿔 타고 가시면 되겠네요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살던 어떤 그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 집 창고에 이렇게 버드나무로 만든 마차가 한 대 있었던 거죠. 장발장이 그 고민 속에서 그래, 가라는 뜻이구나. 그래서 또 마차를 교체를 해요. 그리고 다시 아라스로 출발을 합니다. 자, 거기서 이 마차가 바뀌었으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려서 생볼에 도착을 해요. 자, 여기서 말이 너무 지친 거예요. 그래서 생볼에서 이제 아라스로 가려고 하는데 그 테크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쭉 출발해서 가던 길에 갑자기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생볼에서 아라스까지가 대략 직선 코스로 가면 22km 정도 되는데 길이 막혀서 여기서 깡블레나베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서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면 몽생텔로아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서 아라스로 가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직선 코스로 가도 29km 정도, 6km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딱 그 테크를 좀 지나서 만난 테크가 아니고 땡크라고 하는 이 도시를 지나서 만난 공사장 인부가 딱 보니까 말이랑 마차가 이미 뭐 만신창이가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다시 테크로 가서 바꿔 타고 와라. 또 그럼 거기서 말을 돌려요. 그래서 땡크로 가서 거기서 새로 마차랑 마부랑 새로 말을 구해서 땡크에서 깡블레나베로 가서 몽생텔로아로 가는 길에 또 이 마차랑 말을 연결하는 가로대가 부러집니다. 자, 이 장발장은 마음이 어떻겠어요? 이거 가야 돼? 말아야 돼? 지금 내가 가는 걸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건가?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? 자꾸 뭐가 막히잖아요. 그걸 또 수리를 한 20분 동안 하고 드디어 아라스에 도착을 합니다. 아라스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대략 저녁 8시쯤 돼요. 자, 보통 이 당시에 아침에 법정이 9시에 문을 열고 한 6시 정도면 다 끝나는데 하필 법정이 공사 중이어서 도청 건물에서 대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,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. 딱 와서 보니까 재판이 다 끝났으려니 하는 기대도 하고 있었던 거죠. 그래, 내가 여기까지구나. 이 시간에 내가 왔으니 재판이 다 끝났겠지 라고 하고 물어 재판장으로 겨우 가는데 주변 사람한테 거의 그 법정에 다 와서 어떤 변호사 차림의 남자한테 재판이 다 끝났습니까?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심의 여지 없이 끝났습니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까지구나. 자, 그런데 이 중죄인 재판은 다른 케이스였던 거예요. 그리고 샹마띠웨라고 하는 사람의 이 재판은 현재 3시간째 진행 중이었다.
라고 하고 그 변호사는 자리를 뜹니다. 그리고 장발장이 안 끝났구나.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. 고민이라기보다 고뇌죠, 고뇌. 그래서 거기서 법정으로 가요. 가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죠. 왜 못 들어갑니까? 그랬더니 만석이다, 지금. 또 막혔다. 못 들어가는구나. 안 들어가도 그만이잖아요, 사실. 나는 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만석이라. 좋은 핑계잖아요. 근데 장발장이 여기서 또 편지를 써요.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방청석이 있고 이쪽에 판사석 뒤쪽에 자리들이 있는데 거기는 관리들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. 이렇게 안내를 받은 거죠. 거길 들어가겠다고 또 편지를 쓰십니다. 뭐라고 쓰냐면 몽트시우메르의 시장 마들렌이 이 재판의 방청을 요구한다. 이렇게 편지를 써서 안으로 집어넣어요. 드디어 이 판사가 그것을 보고 와, 깜짝 놀랍니다. 왜냐하면 이게 아라스까지 거리가 꽤 멀다 그랬잖아요. 83km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도 이 몽트시우메르의 시장이었던 마들렌의 명성이 알려진 거죠. 왜냐하면 몽트시우메르가 있어요. 자,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블로뉴시우메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, 자, 거기서 그 망사를 만드는 업종이 발달했고요. 그리고 남쪽으로 좀 내려오면 무베르슈르깡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 수력을 이용한 직조업이 발달을 했고요.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푸헤방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 마로 만든 마사 직조업이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들을 전부 몽트시우메르의 시장인 마들렌이 도와서 그 산업들을 발달을 시킨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소문이 프랑스에 아주 전역에 퍼진 거죠. 그래서 아라스 지금 이 재판정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아라스 옆에 두에, 두에도 비도크 편에 나왔던 그 두에입니다. 그 비도크가 오래 갇혀 있었던 두에 감옥. 그 두에 행정판사가 거기 와 있었는데 거기서 마들렌의 이름을 보니까 와, 감동을 받은 거죠, 나름. 그래서 방청을 허락합니다. 그래서 거길 들어오게 해요. 자, 근데 그냥 쓱 들어가면 되는데 그 문으로부터 뒤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깜깜한 복도를 지날 거 아니에요. 그 당시에 무슨 전기가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. 그 복도를 지나면서 장발장이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. 갈 것인가 말 것인가. 그래서 그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갈까 말까, 갈까 말까, 갈까 말까. 이거를 계속 하면서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겠어요. 지금 자기가 들어가면 잘못하면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잖아요. 그럼 자기가 여태까지 일어났던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복도를 지나서 법정 문 손잡이를 돌리는 데까지 15분의 시간이 걸립니다. 자, 그렇게 장발장은 법정으로 입장을 합니다. 자, 법정에 들어온 장발장은 이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를 쭉 지켜봅니다. 거기에 이 검사가 있고 이 샹마띠에 쪽에 변호사가 있고. 그런데 뭐 워낙에 검사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. 그 소설의 표현에 따르면은 검사가 막 달변으로 이 기소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샹마티에라는 사람이 와,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라는 눈으로 쳐다봤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정말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. 자, 그런 법정 분위기가 돼서 이제 이 사람은 장발장이다,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그 같은 감옥에 있었던 죄수 3명을 불러냅니다. 같이 있었던 죄수 3명을 불러내서 저 사람이 장발장이다라고 증언을 하게 시켜요. 자, 장발장이 이 재판을 쭉 지켜보다가 그 죄수 3명이 장마띠웨한테 야, 너 장발장이지 않냐, 우리가 볼 땐 네가 장발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,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이 사람이 장발장으로 몰려서 종신형 내지는 사형을 언도 받기 직전에 장발장이 벌떡 일어나서
그 죄수 3명의 이름을 부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. 무릎에 슈닐리웨 코시파유, 이쪽을 보라. 난데없이 방청객 쪽이 아닌 재판장들이 있는 쪽에서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다 쳐다봤겠죠. 그리고 자네들 날 모르겠나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자, 갑분 싸는 아니고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죠. 자, 오죽하면 이 검사가 이 마들렌 시장이 미쳤다 그래가지고 혹시 방청객 중에 의사가 안 계시냐, 정신이 좀 나가신 것 같다, 뭐 이렇게 찾을 정도였어요. 자, 장발장이 여기서, 자, 내가 장발장이고 저 죄수들 3명의 신체적인 특징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너는 어디가 어떻고, 너는 어디가 어떻고, 너는 어디가 어떻고. 자,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체포하지 않았으니 나는 할 일이 많으니 다시 돌아가겠다. 검사님은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기 때문에 나를 잡으려거든 거기로 오십시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법정을 나와요. 이게 대략 밤 12시 반쯤 됐고요. 그래서 새벽 1시에 아라스에서 몽트웨르 시우메르를 향하는 우편마차를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. 자,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판틴 사건부터 후에마를 부를 때까지 한 6분 30초, 뮤지컬에서는 한 7분 한 40초 정도 러닝타임을 갖는 이야기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후에마이란 노래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부르시면 안 돼요. 보통 이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맨 마지막에 2, 4, 6, 5, 1 이 마지막에 올리는 이거 하나만 보고 부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가끔씩 레슨을 해보면 정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오로지 그거 하나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, 장발장의 이런 고민들이 이 노래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노래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. 자, 장발장이 이렇게 그 법정에서 말을 하는 동안에 회색의 머리칼이 하얗게 샜다라고 나옵니다. 아,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이렇게 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 머리가 하얗게 샌다고. 이 빅토르 후고가 쓴 레미제라블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얼마나 고민을 하면 머리가 하얗게 새겠냐고요. 자, 그렇게 해서 장발장은 몽트웨 시우메르로 돌아오게 됩니다. 자, 몽트웨 시우메르로 돌아온 장발장,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질 판틴의 죽음, 그리고 자베르와의 만남, 그리고 다시 장발장이 도망가는 그 부분까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.